얘는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썩 어려운 건 아니라서, 왜냐면 Y축의 좌측에는 이미 그래프 확정이잖아요. Y축의 우측도 뭐 아래로 블록이지만 어차피 절대값을 씌워서 위로 올라갈 라인이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대충 추측이 되죠. 되지 않아요? 항상 이런 류의 문제를 다룰 때는 확정적인 곡선을 먼저 표현을 합니다. 자, 개수함수죠. 어차피 fx는 t인 모든 x를 작은 숫자 나열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gt를 x1 개수함수 아니군요. 이거는 근 중에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근이 스위칭 되면 제일 작은 근이 바뀌게 되면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근데 불연속의 위치가 y는 3, 4라고 했는데 3은 저거의 대칭축의 위치, 얘 꼭지점이 3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죠. 예, 그래서 여기 뭐 3 그어주고, 이쪽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될 것 같다 라는 얘기고요. 그죠? 네. 그러면 4는 오른쪽 그래프가 담당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겠죠. 네. 아, 근데 저기 절대가 없죠. 네, 맞게 그릴 것 같고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일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3의 우측 접근한다는 말은 3보다 큰 쪽에 3이 접근하는 거니까 실제로 여기가 3분의 2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작은 근을 얘기할 때 이거 그러니까 저쪽엔 접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제일 작은 근 이거니까 여기가 3분의 2고 여기는 뭐 P다 이렇게 잡을게요. 왜냐면 이 참수에 식이 필요한 거지 뭐 A, B가 실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물어보는 게 사실상 뭐냐면 P네요. T가 4일 때 제일 작은 거는 P죠, P. 예. 그래서 얘는 식을 다음과 같이 쓰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냥 위로 블록이라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식을 쓰는 거죠. 예.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a 곱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p의 제곱이 1이다 라는 걸 알겠고요. 그리고 p를 집어넣으면 아니 이건 아닌데 오케이 아닌데 어디서 뽑은 거지? AP의 제곱은 4다 써놨는데 어디서 뽑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디서 뽑아서 놓은 거냐고 말 찾아올래요. 뭐라고요? 0,0이요?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0,0 지나니까 별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풀었을 때 아무것도 커멘트 안 적는 건 사실 별것도 아닌데 이게 읽다 보면 또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찾아주면 돼요. 0,0 지나 찾은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이용해서 풀 때 나눠서 풀면 좋겠죠. P분의 3분의 2 마이너스 P 이거의 제곱이 2분의 1의 제곱이고 그러면 3P분의 2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걸 풀면 P는 9분의 4하고 3분의 4가 나오거든요. 어차피 N은 안 돼요. 왜냐면 3분의 2보다 커야 되기 때문이죠. P가. 답이 3분의 2예요. 그럼 이게 40이죠. 이해되시겠죠? 예. 그냥 구하라는 게 뭔지 보면 사실 뭐 B 같은 거를 딱히 가져다 쓸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뭐 깜깜한 애들 있잖아. 막 이거 가지고 표준을 고쳐가지고 여기가 이제 뭐 마이너스 2A분의 B고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대칭축의 위치만 알면 그게 곧 답인 거니까 미정계수 새로 발생식을 풀면 되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1번. 마이너스 6부터 2 사이 실수 t와 이 함수에 대하여 어차피 얘는 fx는 t이거나 또는 fx-1은 t죠. 근데 fx-1은 fx를 평행이동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fx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 딱히 뭐 큰 문제는 없다. 게다가 0부터 3까지 그죠? 예, 실근 중에서 0과 3 사이에 속하는 부전속의 위치만 구하시오 이런 얘기니까 t가 마이너스 6부터 2까지니까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얘가 언제 마이너스 6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죠. 맞지 않냐? 마일이면 되죠.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영역을 대충 가늠할 수 있는데 문제 푸는데 필요한 부분만 그리면 되니까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저 꼭지점의 x좌표 얼마죠? 감사합니다. 2죠. 네. 그럼 y는 2 필요하고요. 여기를 마일로 하죠. 그리고 마일 넣었을 때 마유까지 나오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마육이고 여기가 0 1 2 3 4 사실 요만큼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줄이자. 보면 얘가 마일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다. 그러면 여기가 y는 2고 여기가 y는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1, 여기 마이너스 여기 지나가야 되잖아요. 여기도 지나가야 되고 여기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생긴 애인 것 같습니다. 비율을 너무 맞춰서 그렸더니 그리 빡시네. 개 못생겼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얘를 평행이동 안에는 한 칸만 가면 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됐잖아요? 예. 그래서 얘가 y는 fx고 얘가 y는 fx-1입니다. 자, y는 t를 마육부터 2까지 움직일 텐데 움직일 때 실제로 실근의 존재는 어디에서만 보셔야 되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보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올렸을 때 이 안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의 차를 보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불연속이 될 것 같냐면 0에서요. 그죠? 보여드릴게요. 얘가 y는 t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은 누구냐면 이 값하고 이 값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값이 연속적이냐? 연속적이죠. 왜냐면 연속함수끼리 움직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변하고 연속적으로 변하죠. 그럼 둘이 뺀 것도 연속적으로 변합니다. 연속함수의 성질이잖아요. 연속인 두 개의 함수를 빼면 연속이다. 연속함수 성질이잖아.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이나 가장 큰 값이 스위칭되는 지점이 바로 뭐냐면 불연속점이 될 거란 말이지. 자, 저 파란색 점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따라와봐. 쭈쭈쭈쭈쭈쭈쭈쭈 가다 보면 여기를 딱 통과하는 순간 가장 작은 점이 이제 얘로 바뀌면서 가장 큰 점은 얘로 바뀌면서 불연속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예. 그래서 A는 0입니다. 0에서 불연속이군. 그럼 다 푼 거죠, 사실은. 0의 얘는 뭐예요? A
A의 왼쪽, 즉 0의 왼쪽 접근할 때는 아래쪽에 있었잖아요. 아래쪽에 있었으니까 요 길이가 얘가 되겠죠. 1.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의 차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0의 우측 접근하게 되면 이 길이가 될 거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얘는? 넘어가도 되겠죠? 133번에 디귿을 질문했는데 이거는 근데 디귿은 좀 봐도 설명하기 좀 어렵고 지금 gx가 fx를 스위칭 시키잖아. 어디에서? a와 a 플러스 1에서 맞죠? 그러면 gx가 x는 0에서 연속이다. ka의 값에 관계없이 그냥 디귿만 풀어도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 fx는 어차피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불연속인 후보가 되는 지점은 분기하는 지점밖에 없어요. 그러면 a하고 a 플러스 1밖에 불연속 후보 지점이 없거든요. 그럼 디귿에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라고 보면 되냐면 a에서도 연속이고 a 플러스 1도 연속이에요. 그런데 a랑 a 플러스 1 좌우를 보시면 무엇을 알 수 있죠? fa와 마이너스 fa가 같아야만 연속이 되고 fa 플러스 1과 마이너스 fa 플러스 1 같아야만 연속이 되니까 실제로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써있지만 x는 a와 a 플러스 1에서도 연속이다 라는 뜻이므로 fa는 fa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순서상 k, a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슨 말이냐면 a와 a 플러스 1만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a와 a 플러스 1은 간격이 얼마야? 1이죠. 그러니까 간격이 1인 두 근이 있다 이렇게 봐야 맞지 않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K는 1이 가능하죠. 간격이 1인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K를 설정해야 되죠. 간격 1 때문에.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는 0이에요. 그러니까 0과 1이 근이니까 아니지. 이 경우에 0과 1과 마이너스 1이 근이죠. 그러면 A는 마이딜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 있어요. 1은 안 됩니다. 1은 1 더한 값이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마찬가지예요. K가 그러면 1 때밖에 안 되냐 라고 해서 낚시를 한 거죠. K가 1일 때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게끔 유도하고 동그라미 쳐 빨리 동그라미 니은 틀렸다고 했잖아 너. 그럼 디귿 딱 동그라미야. 기억 디귿 각이라고 5번 딱 각이야 이렇게 한 거야. 맞아요? 근데 간격 1을 두 근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세 근이 나올 수 있잖아. 이렇게 1 이렇게 1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이렇게 1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 2분의 1, 0, 2분의 1 이렇게 1 나오지. 그러니까 두 번째 K가 4분의 1이 가능해요. 그럼 fx는 쓰지 맙시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x잖아요. 예. 이때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가능하죠. 그래서 실제로 a가 3개 해야 되거든요. 아마 저 학생이 딱 그런 이유로 2개라고 고른 다음에 나는 맞았는데 왜 틀렸나 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강력하게 의심을 해보고요. 그러면 K는 아니 그렇죠. K는 4분의 1도 되는구나. 다음부터는 4분의 1도 생각해야지. 그럼 생각이 날 것 같습니까? 안 납니다. 근이 3개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좀 그런가 봐요. 요렇게 1 차이, 요렇게 1 차이만 생각하지, 요렇게 1 차이를 좀 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나 봐. 그런 것 같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근 사이 간격이 1이라는 얘기니까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봐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136번은 되게 경찰이 되기 싫은 문제죠? 예, 경찰 안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 경찰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느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모로 아주 어려운데, 여러모로 아주 어렵습니다. 일단 fx를 전체적으로 따지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자, 왜 그러냐? 얘가 물어보는 건 실제로 뭐냐면 a가 0과 5 사이니까 0과 5 사이에서만 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연속 함수 4개가 더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씩의 불연속의 후보 지점을 다 검토해도 물론 답은 나올 테지만 너무 피곤한 풀이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가우스 함수의 불연속성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만 풀이를 매끄럽게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나 얘네랑 얘네나 얘네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왜냐면 4x는 4분의 1로 압축하는 거기 때문에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런 데 다 불연속이지. 6x는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그럼 0부터 5 사이를 4로 각 수의 간격을 4등분으로 쪼개면 20개 나오잖아. 6은 몇 개 나와요? 30개 나오고. 그러니까 불연속의 후보로 검토해야 되는 집이 존나 많은 함수야, 얘네 특징은. 그런데 2분의 x나 4분의 x는 2배 확대하고 4배 확대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불연속의 후보로 검토해야 되는 지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애들이에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풀이의 편의상 이렇게 합시다. 두 개의 성격이 좀 다르니까 연속함수의 성질 또 쓰면 되니까 4x 마이너스 6x 얘를 먼저 검토를 해보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우스 4x는 언제 불연속이냐면 x는 4분의 n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4분의 정수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a의 범위 때문에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4분의 5, 4분의 6, 4분의 7, 4분의 8부터 어디까지? 4분의 19까지만 검토하겠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가우스 6x는 x는 6분의 n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럼 얘도 6분의 1부터 어디까지 검토할 거예요? 6분의 29까지 검토하겠죠? 감사합니다. 그쵸? 예. 그런데 4분의 n과 6분의 n은 2분의 n일 때 사실 공통이죠. 4와 6의 최종역수가 2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x는 2분의 n에서 둘 다 불연속입니다. 둘 다 불연속 얘기를 왜 하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4분의 n에서 가우스 미안해 쌤이 좀 더 인물이 펀치라거나 아니면 진짜 좀 더 웃기게 생겼으면 좀 덜 잤을까? 아무튼 미안해. 자, 가우스 4x의 불연속이 위치인데 만약에 가우스 6x는 연속이다. 그럼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연속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불연속 함수끼리 더해서 연속이 되려면 둘 다 불연속일 때 밖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 불연속이고 하나 연속이면 반드시 불연속인 거 알고 계시죠? 반드시 불연속. 왜냐면 이 가우스 함수의 특성상 뭐냐면 좌우 극한이 달라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하나가 좌우 극한이 다르고 다단한 연속이라서 좌우가 같다면 이미 극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긴 100% 불연속이니까 검토할 필요가 없는데 2분의 n 같은 경우에는 연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할 만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한 검토를 해보죠. g의 2분의 n은 2n 마이너스 3n이어서 마이너스 n입니다.
가우스 함수의 특성은 뭐냐면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함수값을 방금 계산했지만 우극한도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좌극한만 보면 돼요. 이제 x가 2분의 n의 좌측 접근한다 라고 하면 gx는 뭐가 될 것이냐. 가우스 4x는 뭐가 돼요? 가우스 2n보다, 그러니까 2n보다 조금 작은 쪽에 접근하고 있는 거니까 2n-1이 돼요. 그죠? 얘는 3n-1이 되죠. 이해되시죠? 그럼 얘를 계산해 보시면 -n이 돼요. 어머나 세상에 연속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 따라서 x는 2분의 n에서는 연속입니다. 그럼 생각해볼까? 4분의 n꼴은 19개라고 아까 제가 그랬죠. 4분의 1부터 4분의 19까지 보게 될 거라고. 6분의 n꼴은 29개였죠. 맞잖아요. 6분의 1부터 6분의 29까지 보게 될 거라고. 그럼 2분의 n꼴은 몇 개입니까? 9개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얻는 불연속점은 19에서 9를 빼야 되고 29에서도 9를 빼야 됩니다. 주의하세요. 이거를 다 잘 생각해 놓고 19 더하기 29 빼기 9라고 하는 놈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 대칭 자집합을 세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9를 두 번 빼야 돼요. 네, 그러니까 30개의 불연속점이 이미 여기서 확인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네. 자, 이제 hx가 훨씬 쉬워요. hx는 가우스 2분의 x.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라고 이렇게 깔맞춤도 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자, 그러면 가우스 2분의 x는 뭔가 거창하게 쓸 것도 없어요. 이거 x는 2, 4에서 불연속입니다. 저게 정수될 때 불연속인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가우스 4분의 x는 4에서 불연속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불연속에서 연속이 될 수 있는 위치가 9개나 있었는데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4밖에 없다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4에서만 확인을 해봅니다. 4에서 확인을 해보면 함수값 1입니다. 좌극한 확인해보면 똑같이 1이겠죠. 아까 위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x는 2에서는 불연속이고 x는 4에서 연속입니다. 그럼 불연속점이 여기서 하나 더 떴죠. 그러면 위에서 30개고 여기서 하나 더 떴으니까 31개 이렇게 답으로 고르면 약간 불완전한 풀이입니다. 왜냐면 이 두 가지를 더할 거니까. 물론 이게 답이 맞긴 맞아요. 그냥 여기까지 온 놈들 점수를 먹어라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답이 맞긴 맞아요. 예, 맞긴 맞는데 이제 뭘 검토를 해야 되냐면 gx의 모든 불연속점에서 hx는 연속인가를 확인하셔야죠. 근데 gx의 모든 불연속점은 4분의 정수꼴, 6분의 정수꼴이고 2분의 정수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수가 될 수 없어요. 2나 4 이런 게 될 수 없다고. 사실 우리는 2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반대구나. 그러니까 뭐 4분의 1, 4분의 2, 6분의 1, 6분의 2 막 이런 점에서 hx가 연속인지 확인하면 되는데 hx가 불연속이 되는지 뭐밖에 없다고요? 2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4분의 n이나 6분의 n 꼴인데 2분의 n 꼴이 아닌 걸로 2를 표현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참이에요. gx의 모든 불연속점에서 hx는 연속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확인해야죠. hx의 불연속점인 x는 2에서 gx는 연속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x는 2는 2분의 n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2분의 n꼴에서 연속이라고 했죠. 2분의 4 이러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불연속과 불연속이 겹치는 순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진짜로 31개가 답이구나.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셔야 조금 퍼펙트한 풀이긴 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객관식 보기를 봐봐. 만약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뭐 하나를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더해야 되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더하는 건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연속점이 줄어들 가능성만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30일, 30일 이렇게 시작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혹시 빼더라도 하나 빼서 뭐 30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미 여기까지 도달한 친구들은 50%의 확률로 정답을 주겠다. 이런 느낌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게 아니었으면 뭐 28, 29, 30, 31, 32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었잖아요. 보기를. 그냥 그러하다. 이런 얘기고. 이제 보기를 이렇게 세팅한 이유는 충분히 학생들이 짜증났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개 짜증났겠지? 보기라도 이쁘게 줘야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예. 자, 이제 C로 가볼까요? C 118번. 왜 아직도 이거 틀리고 있어, 연수는?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여기 보면 거리의 제곱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수학2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적분이면 거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무리함수의 미분하면 되니까. 하지만 수학2를 배운 친구들이 무리함수의 미분을 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으로 세팅을 해놨죠. 자, 그럼 문제가 무슨 문제냐? 이렇게 쫙 움직이면 크지 않은 거리를 재는 거니까 그냥 별 생각이 없어도 한 이쯤 있으면 얘랑 거리 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얘랑은 안 잴 거 아니야. 이쯤 있으면 얘랑 거리 잴 것 같죠. 얘랑 안 잴 거 아니냐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그 임계점이 있을 거 아니야. 거리를 A랑 재다가 B로 스위칭 되는 그 임계점이 있을 거 아니냐고. 당연히 거리가 같은 점이겠죠. 거리가 같은 점 어떻게 구한다고요? 평면 위의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체 어떻게 구한다고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버린다. 평면 위의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체 어떻게 구한다고요? 아니 중학교 1학년 작도 합동 처음 배우는 작도라고. 뭐였어? 그렇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그걸 왜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거야? 이게 이만큼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사용하기가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가 중점일 거 아니야. x좌표가 마이너스라고 1이니까. 맞지 않니? 예. 여기가 0,2분의 2네. 그럼 얘는 y는 기울기 얼마냐? 수직이니까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죠. 됐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는 누구랑 거리를 잴 거야? A랑 거리를 잴 거야. 여기서부터는 누구랑 거리를 잴 거야? 여전히 A랑 거리를 잴 거야. 그런데 여기랑 여기는 누구랑 거리를 재냐면 B랑 거리를 잰다 이 말입니다. 수직 이등분선을 경계로 이쪽이 가깝고 이쪽이 가깝고 이러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편리해요 안 해요? 개 편리하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도 필요해지고 이 점의 좌표도 필요해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x, fx가 변경된 지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데 저 직선은 무엇이냐? x 더하기 1이죠. 그러면 x 더하기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2분의 1의 해를 구하면 돼요. 그럼 3분의 5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10분의 3이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0분의 3이라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2분의 1을 푸는 거니까 얘가 3분의 4x가 2분의 7이군요. 그래서 x가 8분의 21입니다. 그럼 여기가 8분의 21이라는 얘기죠. 다 됐어요 이제. 자, 그럼 gx의 식을 한번 써볼까요? gx는 뭐 이런 데 있다고 해볼게요. x, fx가
그러면 당연히 A랑 거리를 재고 이때 x, fx는 뭐라고 보시면 하냐면 이들 좌측이냐가 x, x 플러스 1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A랑 거리 재는 거니까 그리고 x 플러스 2의 제곱이 돼요. 그죠? 얘가 언제냐면 x가 마이너스 10분의 3보다 작을 때입니다. 두 번째 구간은 이제 뭐 이런 데 있을 때인데 이런 데 있을 때는 b랑을 재게 되죠. 근데 얘는 이제 x, 마이너스 2x 플러스 4예요. 아니군요. x 더하기 똑같군요. 예. 똑같고 b랑만 재는 겁니다. 아니야, 손 위로 올려봐. 너 이렇게 했잖아. 체온을 모았단 말이야. 거리 재보면 x-1의 제곱 그리고 x-1의 제곱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3부터 어디까지예요? 1 전까지요. 선생님 이럴 때 왜 끊어줘요? 왜 끊어주냐면 여기서부터는 x, 마이너스 2x 더하기 4이기 때문에 fx의 모양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거리 재보시면 이때는 b랑 재는 거니까 얘가 됩니다. 얘는 1부터 어디까지냐면 8분의 21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로 가게 되면 똑같이 x,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인데 이번엔 a랑 거리를 재는 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제 미분 가능을 확인할 거잖아요. 그럼 당신들은 뭐 할 거냐면 미분을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10분의 3을 넣어보고 2를 넣어보고 8분의 21을 넣어보고 이런 짓을 할 건데 이 두 개는 이 창이 2x의 제곱이잖아. 그럼 미분하면 4x일 거라고 상성 무시해도 돼. 1창은 위에 게 얼마야? 2x하고 6x니까 여기가 더하기 6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4x 똑같죠.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왜 이렇게 하냐면 어차피 이걸 여기다 넣을 거 아니냐? 그러면 4x가 일치하기 때문에 상수항 닫으면 무조건 미분 불가능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마찬가지로 얘도 3x의 제곱 10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이네요. 얘도 10x 플러스 2x 마이너스 18이네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에다가 8분의 21 집어넣을 거니까 미분 불가능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1은 사실은 1을 집어넣으면 여기도 다르니까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 1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0인데 그러면 1에서는 미분 가능이죠.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실제로 미분 불가능인 건 뭐냐면 마이너스 10분의 3과 8분의 21밖에 없어요. 이 문제 경험으로 풀면 안 될 것 같지 않냐? 왜냐면 어떤 문제들은 이 점에서도 미분 불가능한 애들이 있다. 고마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 보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7번) 뭐죠? 이게 고위기출인데 어렵더라고요. 네. 고위기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고위기출은 다른 게 되게 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엿 같은 문제가 이렇게 숨어 있을 때가 있어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fx,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일단은 극한의 존재 조건 때문에 G1은 여기에서 사실 G1이 뭔지도 알거든요. AF1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F2라고 같아야 되죠. 그래야만 이 극한이 존재할 거니까. 그래서 A가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괜찮습니까? 요 A가 1인 걸 너무 늦게 깨닫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풀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 말고요. 네. 너 말고. 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G'1 마이너스 F'1은 0이니까 F'1과 G'1도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 식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G'X를 써보면 2x-1fx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이제 1이라고 써도 되겠죠. f'x a인 거 알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G'1은 저기다 집어넣어 보면 f1 더하기 잠깐만 마이너스구나. f'1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f'이라고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f1이 0인 것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은 대부분 뭐냐면 a가 1인 걸 놓치거나 f1이 0인 걸 놓친 거지. 뭐 f'1이 G'1이다 이런 걸 놓치진 않았습니다. G1이 f1이다 이런 걸 놓치진 않았다고요. 정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나와 조건에서 어차피 우리는 G'1과 F'1이 같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F'1도 0이 아닌 거네요. 이것도 그냥 정리를 해둘게요. 나중에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랬다. 그리고 F알파는 F'알파이고 G'알파는 이 F'알파인 실수 알파가 존재한다. 여기 식에다 넣어봐야 알겠죠? G'알파는 2α-1 F알파 더하기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 F'알파 인데 얘가 2F'알파라고 했잖아요. 근데 F알파와 F'알파가 같다고 했으니까 얘들을 다 약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예. 그러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알파는 마이너스 2이거나 1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렇고 알파가 만약에 1이라면 F1이 0이죠. F1이 0이어서 F1이 0이면 얘가 0이어서 얘가 0도 얘도 0이라서 방금처럼 약분한 짓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왜냐면 F1이 0이기 때문에 알파는 0일 수 없어요. 그럼 얘가 알파네요. 따라서 F-2와 F'-2가 뭐 K로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해왔는데 제가 항상 다수 의견을 존중해 주라고 했잖아요. 네. 어쩌지? 자,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이 fx 어떻게 쓰면 되게 좋다고 했냐면 이렇게 쓰면 되게 좋다고 했어요. 안 그러면 자꾸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존나 피곤해요. 그죠? 괜찮죠? 예. 그래놓고 F1은 4K 더하기 9니까 이게 0이다 해서 K가 마이너스 4분의 9임을 할 수 있죠. 물어보는 건 G 알파 더하기 4예요. 이건 사실상 G2죠. G2면 저기다 대입해보면 3F2입니다. 그러니까 3하고 16
더하기 5K인가? 예. 어차피 K 얼마인지 압니다. 예. 계산하시면 48 마이너스 4분의 135여서 4분의 57입니다. 그래서 P 플러스 Q는 얼마다? 6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이유는 이거를 놓친 상태에서 자꾸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기 때문이에요. 예, 저 식이 주어져 있는데 저 항등식이니까 뭐 이렇게 대입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얻을 걸 충분히 얻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그렇고요. 148번을 보도록 하죠. 148번은 무난한 문제인데요. 그죠? 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0이 마3이다. 앞으로도 이제 비슷한 문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떤 함수가 두 함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잖아. 끼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니네가 생각해봐. fx를 확정짓는 문제잖아.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는데 안녕 나 fx인데 이렇게 지나간다. 나 끼어 있거든. 이렇게 문제를 내는 미친놈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떤 특별한 조건을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즉 이 두 개가 접할 가능성이 존나 개 높아요. 감사합니다. 이 두 개가 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거고요. 그죠? 1,0을 둘 다 지나니까 1에서의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둘 다 6이라서 아니나 다를까 1,0에 접하는 게 확인되죠. 그러니까 왜 접하는 걸 확인해야 하는가?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만으로 fx의 미정계수가 확정된다. 그럼 아주 특별한 상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상황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추측을 해야 되고요. 대충 이렇게 할게요. 얘가 y는 마이너스 6x 6이라고 하고 그럼 얘가 1이 되고 얘가 이제 마이육이 되겠죠. 약간 과장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요 3차 함수는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접해서 올라가는 i겠죠. 제 마음처럼 만접하네요. 짱나게. 여기 간다고 쳐. 자, 얘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라고요. 그러면서 얘 사이에 끼어있고 마3의 스타트를 끊으니까 여기가 이제 마2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스타트를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2차냐 3차냐만 결정하면 되죠. 어차피 1차일 수는 없습니다. 1차일 수는 없어요. 1차라고 하면 6x-6하고 한번 교체하게 됩니다. 절편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똑같이 뭐 해야 돼요? 6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f1이 0이고 f'1이 6이다.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 사실 이런 건 답이 절대 아닐 겁니다. 너 같으면 3차 함수 가지고 문제 만들 수 있는데 2차 함수로 문제 만들겠니? 그럴 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2차 함수 하면 이렇게 생긴 거지. 이때 F0을 구해보면 얼마예요? 마5니까 이거에 위배되죠. 두 번째, fx가 3차 함수라고 하면 x-1의 세제곱 더하기 ax-1의 제곱 더하기 6x-1 다음과 쓸 수 있죠. f0은 마1 더하기 a-6 이고 이게 마3이니까 a가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차 함수의 미정계수가 확정되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f3은 8 더하기 16 더하기 12 해서 36이 됩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150번이 졸라 귀찮은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